혹시 직접 만든 멋진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나 작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야심차게 프리마켓에 참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최 측이랑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정산이 늦어진다거나. 맞아요. 정산 문제도 있고 약속했던 자리 위치가 다르다거나 그럴 때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아마 속상한 마음에 일단 어디든 글부터 올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이 스마트폰 들고 자주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프리마켓 관련 온라인 소통 가이드라인입니다. 소통 가이드라인이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인터넷에서 예쁘게 말하자 이런 캠페인이 아니에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온라인상의 감정적인 비난전을 넘어서려고 하는지, 더 나아가서 창작자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갈등을 덮어두거나 피하려는 그런 소극적인 지침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그 한 줄의 글이 어떤 힘을 갖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성찰의 첫 단계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가이드라인은 가장 먼저 명확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네, 금지 조항들이죠. 바로 추측성 발언,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유, 그리고 감정적인 비난.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 제일 쉽게 목격하고 또 제일 쉽게 빠져드는 유혹들이죠. 맞아요. 이건 뭐 도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움직이는 일종의 교통법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교통법규요? 네, 이 세 가지는 그냥 신호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장은 뭐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엔 모두가 얽히는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 딱 좋죠. 교통법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그 법규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좀 놀랬어요. 어떤 부분이요? 단순히 실명을 언급하지 말라 이 수준을 넘어서 이니셜 등으로 연상이 가능한 표현까지 삼가달라고 요청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 예를 들면 BS역 근처 5호 마켓 정말 별로예요.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적용 문화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저격의 특징이 그 회색 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회색지대요? 네, 나는 실명 말 안 했으니까 명예훼손은 아니야 이러면서 사실상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아, 이 가이드라인은 그 회색 지대 자체를 없애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중요한 건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그 표현이 겨냥하는 결과, 즉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려는 그 의도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의도를 문제 삼는다. 결국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비난의 길을 막아버리면 억울한 사람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진 않아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죠. 공개적인 비난 대신에 당사자 간의 직접 소통이나 개인 메시지를 통한 대화를 먼저 시도하라는 겁니다. 일대는 직접 해결을 시도해라.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광장이 아니라 먼저 대화의 테이블로 오라는 신호죠.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어떡하죠? 사실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이드라인의 다음 단계랑 연결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은 이거예요. 커뮤니티를 공개 재판정으로 만들지 말자는 사회적인 합의. 공개 재판정이요? 네. 왜냐하면 한 번 재판이 열리면 추측이 증거가 되고 분노가 판결이 되어버리거든요. 끔찍하네요.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가 가진 유일한 자산, 바로 구성원 간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그냥 파산해버리는 겁니다. 이 규칙들은 그 파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커뮤니티의 신뢰가 파산한다는 표현이 정말 무섭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적인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거대한 주최 측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모든 비판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결국 힘없는 개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이 가이드라인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모든 갈등을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죠.
우영사의 계약 미이행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만큼 다수의 셀러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네, 이건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소한 마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신호인 거죠. 맞습니다. 한 명의 셀러가 겪는 문제는 뭐 개인의 불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셀러가 같은 주최 측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는다. 그건 패턴이죠. 그렇죠.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가 주목해야 할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 예외 조항은 바로 그 패턴이 나타났을 때 커뮤니티가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개입 방식도 굉장히 신중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공개적으로 글 올려서 다 같이 이 마켓 비난합시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게 아니죠. 대신에 피해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비공개로 제출하면 운영진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공동 대응이나 중재에 협조하겠다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증거 기반, 그리고 비공개 절차입니다. 증거 기반, 비공개 절차. 이건 한쪽의 감정적인 호소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려서 발생하는 온라인 여론 재판의 위험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장치예요.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커뮤니티라는 더 큰 힘이 개인을 보호하고 함께 대응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운영진의 판단이 항상 공정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오히려 운영진이 특정 마켓과 유착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판단을 잘못 내릴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절차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불씨가 될 위험은 없나요? 이 절차의 성공은 전적으로 커뮤니티 운영진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운영진이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한다면 커뮤니티의 신뢰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이 가이드라인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녀 사냥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겠다는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제안이군요. 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는 건 모든 구성원의 과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안 된다. 그 선을 긋고 또 아주 심각한 상황을 위한 비상구를 만들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진짜 핵심은 금지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요. 단순히 사고를 막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안전하고 유쾌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모범운전 가이드인 셈이죠. 모범운전 가이드. 네. 정보 공유의 방향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비난과 폭로 중심에서 경험 공유와 개선 방향 제안 중심으로요. 네, 그게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마켓은 정산이 늦어서 최악이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네, 감정적으로. 제가 A마켓에 참여해보니 정산이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자금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셀러들이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소통하자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나의 부정적인 경험을 단순히 감정을 배설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료 셀러들에게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그리고 마켓 주최 측에게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피드백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니까요. 와. 나만 당할 수 없다는 분노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대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연대의 에너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할 때도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붙더라고요. 네, 있죠. 최근 4개월 이내의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처음엔 이 기간이 좀 짧게 느껴졌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장치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1년 전, 2년 전 일을 계속 끄집어내서 현재 문제랑 뒤섞어버리면 논점이 흐려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죠. 네. 이미 개선되었을 수도 있는 과거의 문제로 현재의 발목을 잡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의 대화가 과거에 대한 복수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제안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성장이군요. 네, 성장입니다. 셀러 개인의 성장, 마켓 지체 측의 성장, 그리고 커뮤니티 전체의 성장. 불만만 가득한 곳에서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건강한 피드백과 유용한 정보가 오가는 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죠. 가이드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따뜻하고 건설적인 방식의 소통을 부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엄격한 규칙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성숙한 태도가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온라인 게시판 댓글 규칙 정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프리마켓 운영자의 역할과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스케일이 확 커져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이드라인을 단순한 규제 문서가 아닌 하나의 선언문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선언문이요? 네. 갈등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 프리마켓 운영자들을 문제 유발자로 규정하는 대신에 소상공인의 판로를 열어주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그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죠. 맞아요. 그래서 운영 초기의 미숙함이나 셀러와의 성향 차이 같은 문제들을 실패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상호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의 일부로 보자는 제안이 정말 와닿았어요. 네. 이건 너와 내가 잘잘못을 따지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프리마켓 생태계라는 밭을 일궈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는 거죠. 생태계라는 관점의 핵심입니다. 좋은 생태계에서는 셀러와 운영자가 서로를 잡아먹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영양분을 주는 공생 관계가 되는 거죠. 아, 공생관계. 셀러가 좋은 물건을 선보이면 마켓의 명성이 올라가고 마켓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셀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가 바로 건강한 소통 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온라인 게시판의 작은 댓글 하나가 오프라인 마켓의 현실, 나아가서 도시 전체의 활력과 연결된다는 통찰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최종 목표는 온라인상의 평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더 큰 게 있다?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셀러와 운영자가 함께 성장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프리마켓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대한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와, 거리 곳곳에서 실력 있는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마켓을 만나는 도시.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지네요. 건강한 온라인 소통 문화가 오프라인 마켓의 활성화로 그것이 모여서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적 매력으로 이어진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의 온라인 소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 커뮤니티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어떻게 진화시키려 하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공개적인 비난에서 당사자 간의 직접 소통으로, 또 감정적인 대응에서 증거에 기반한 절차적 해결로. 그리고 단순한 불만 공유에서 건설적인 경험 나눔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말이죠. 네. 이건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하나의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하고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합의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계약? 네, 개인의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 그 어려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아주 지혜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은 부산의 프리마켓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을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온라인 공간,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 카페나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 혹은 아주 사소한 취미 동호회 채팅방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의 문제, 우리 회사의 문제에 대한 대화가 비난이 아닌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바뀔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